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용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예. 고용지원금은 그 고용을 장려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회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를 얘기합니다. 보통 고용을 해야지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정책적으로 핵심이 되는 유휴 인력에 대한 고용에 대한 지원책도 많고요. 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는 거기에 대한 유지지원금 같은 지원금도 많으니까요. 관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나이로 분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만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군필자 같은 경우에는 이 34세에다가 군복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가산을 해줍니다. 회사의 고용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가되었고 청년이 취업했다면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니까요. 총 2,700만원을 회사에다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인생 요새 이제 2모작, 3모작 뭐 이렇게 하지요. 그런 시대인 만큼 은퇴 인구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회사 직무에 채용되었을 경우에는 월 80만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해주고요. 총 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이제 고령이라고 하고요. 이분들은 그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37만원씩 6개월 정도 지원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해가지고 18개월 차가 딱 됐을 때는 60만원을 회사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해주는 지원금. 예, 맞습니다. 네네. 회사에 지원해줍니다. 네, 이 3가지 고용지원금 말고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원금이 더 있을까요? 제가 그 2018년경에 그 숫자를 한번 세어본 적이 있는데요. 한 42개 정도 제가 세다가 야, 이렇게 지원금이 많은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원금들은요, 각 그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금, 장애인에 대한 채용에 대한 지원금,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때 유지에 대한 지원금.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 아닌 형태가 되겠지요. 소기업 대표님들은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도수가 높고 따라하기 쉬운, 좀 전에 설명드렸던 3가지 정도의 지원금을 알아두시는 것이 진행하기도 쉽고 그리고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제 뭐 장애인 분들 채용 이렇게 될 경우는 이런 경우만 이제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근거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직원이 실제적으로 경력 단절이 됐는지 아니면은 특수관계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친인척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은 다 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뭐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 순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뭐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뭐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미 이제 뭐 몇 개월 이상 고용에 그 고용 상실되지도 않아가지고 연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러면은 또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찾다 보면은 반대로 이 법을 활용해가지고 잘못된 형태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발생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은 발생되는 부분, 그래서 욕심 갖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활용을 해야 되겠네. 안 그러면은 조금 법에 어긋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저희도 이제 뭐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을 이제 부당하게 이제 가졌을 경우에 대해서는 회수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고 형사적인 책임을 또 물지요. 몇 배나 되는 그런 지원금을 돌려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는 다시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죠. 네, 그래서 국가의 좋은 시책과 정책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 회사에게는 지원금을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예의주시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고 그리고 뭐 청년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를 또 받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고요.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이 있거든요. 국가의 정책의 핵심이 되는 부분에는 보통 이중으로 받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예시를 드릴 수가 있냐면요. 이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청년에 대해서 추가 고용 지원금을 회사에도 주지만요. 만약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로 그러니까 사회생활 처음 한 직원일 경우에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서도 한 900에서 많게는 더 많은 돈들을 이제 그 직원에게 직접 지원해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청년 채용과 같이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경우가 덜어 있고요. 대부분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하니까 그럼 좀 많은 거를 사용할수 좀 좋은 거네, 금액을요? 네네네. 네. 오늘 이제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에는 이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